부산 혁신도시와 함께하는 2025 지역인재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사회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신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부산시와 함께 이렇게 채용 설명회를 진행한 지 거의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사회를 맡았는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부산 지역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공공기관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2025년도에 첫 포문을 열 기관은 바로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설공단입니다. 두 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고, 또 관심이 없더라도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셔서 오신 분들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인사 담당자님들 모시고 저희가 발표 듣고 토크 콘서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에서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면 많이들 꿈꾸는 곳이죠. 자, 첫 번째로는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부산시설공단, 이렇게 순서로 저희가 발표와 토크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부산교통공사 강금자 팀장님 모시고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교통공사 경영지원처 인사혁신부 팀장을 맡고 있는 강금자입니다. 이름이 아주 기억에 남죠? 박수 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산교통공사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지하철 한 번도 안 타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가장 이용객이 많은 서면역이 하루 58,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따지면 3억 1,546만 387명이 승객이 이용하고 계시고 하루 평균 86만 명이 이용하고 계시죠. 진정 부산 시민의 발이라고 아주 좀 관용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하철,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부산교통공사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재성 님도 알고 계신 재직자 만족도가 아주 높은 직장이고요. 전국의 418개 지방 공기업 중에 인력 근무면으로서는 넘버 2, 2등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산하 공기업 중에서도 금연면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전국 철도 기관으로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그 다음 부산교통공사, 대단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1985년 1호선이 개통했습니다. 현재 1, 2, 3, 4호선까지 개통이 됐고요. 사당 하단선, 그 다음에 노포 북정선까지 건설을 하고 있어서 진정하게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다음은 이 부산교통공사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임원분 6분 계시고요. 일반직은 4,500명, 그 다음 공무직, 상용직, 청경, 그 다음 보안관, 축구단까지 해서 총 5,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녀 성비로 보면 남자 직원이 86%, 여성 직원이 14%, 여성 직원이 적긴 하지만 이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렬로 보시면 운영직,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시는 영무원분들, 운영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기관사, 운전직 분들, 그 다음에 정기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8개 분야 직렬로 해서 채용을 하는데, 각 직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직을 지원하시게 되면 크게 행정직과 영무원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은 본사, 범내골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산 전역에 직무별로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 곳은 저희가 100개가 넘는 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민 업무를 담당하시는 영무원분들이 운영직으로 근무하시게 되고요. 운전직은 대부분이 기관사입니다. 기관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토목직은 저희 지하철의 토목구조물과 선로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 그리고 건축직은 역사, 건축물 유지보수,
저희 8개 직렬 중에서 교대 근무를 다 하게 되는데 건축직만 유일하게 교대 근무자가 없습니다. 통상 근무로 근무하시게 되고요. 기계직은 전동차를 유지보수하는 기계직이 있고 기계설비 유지보수를 하는 기계직이 있습니다. 전기직으로 입사하시게 되시면 전동차를 유지보수하는 전기직이 있고 전기설비를 유지하는 전기직이 있습니다. 기술직 중에서 신호직은 단일 직렬입니다. 신호설비 유지보수를 하시게 되고요. 통신직은 일반 통신과 여러분이 많이 역사에서 보실 수 있는 영무자동설비, 게이트, 발매기, 보충기,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통신직 해서 총 8개 직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직급은 1급부터 9급까지 나눠져 있고 직원의 근무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통상근무, 교대근무, 교본근무. 통상근무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9시부터 6시까지 주말 다 쉬고 공휴일 쉬는 그런 통상근무자가 약 30% 보시면 되고요. 사조 2교대 근무는 교대근무자입니다. 야간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토일 개념이 잘 없고 공휴일 개념도 없습니다. 약 60% 대부분이 사조 2교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교본 근무는 운전직 분들이 교본제 근무를 하고 계시고 과감하게 저희가 급여를 공개해 드린다면 통상 근무가 9급 2호봉 기준으로 연 4천만 원 그리고 사조 2교대와 교본 근무는 아무래도 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 근무자보다는 높습니다. 지금 월급 얘기하시니까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저희 인재상은 좋은 말은 다 적혀 있습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조인, 주인의식을 갖는 애사인, 그리고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는 전문인, 크게 3가지 인재상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인재상을 찾아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저는 애사인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금요일 날 밤늦게까지 한 10시 정도까지 근무하고 범내골에서 지하철을 탑니다. 탈 때 기대를 하죠. 너무 피곤하니까 앉아서 가야지 자리 분명히 있겠지. 10시가 넘은 시각에 범대골역에서 금요일 저녁에 이용하시게 되면 자리가 없습니다. 승객이 꽉 찼어요. 그럼 제가 짜증이 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신기하게 짜증이 안 납니다. 승객이 참 많구나. 비어서 가는 것보다 꽉 차서 가는 게 제가 다리가 아파고 피곤해도 그렇게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진정 회사를 사랑하는 애사인이죠. 여기에 제가 저희 회사에 높은 분이 계시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회사를 23년을 다녔는데 자랑스럽게 저는 애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 정년 이하의 나이만 계시면 어느 분이든 지원하실 수 있고 학력, 성별, 병역까지 다 제한이 없습니다. 유일한 제한은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거주지 제한인데 2025년 채용 기준으로 보시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시거나 또는 총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이신 분들 거주지 제한만 있으니까 이 부분 유의해서 지원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채용하는 분야에서 경력 경쟁, 자격이 계신 분들만 지원하신 게 총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에 따른 장애인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장애인 전형이 있고요. 총 10명 채용합니다. 이종 면허는 운전직들, 제2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 계신 분들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41명 채용합니다. 보훈 일반은 관련 법에 따라서 취업 지원 대상자이신 분들 총 2명 채용 계획입니다. 4번째는 공무직인데 채용 예정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무직을 지원하실 수가 있고 입사를 하시게 되면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총 3명 채용합니다. 다음 지사직이 100점 불태. 오기 전에 찾아봤습니다. 회사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구체적인 25년 상반기 채용 규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184명을 일반직을 뽑고 공무직은 3명 채용합니다. 운영직은 총 47명이고요. 전공에 따라서 행정, 경영, 경제, 법학, 회계학 5개 전공 분야로 나눠져 있고, 운전직 41명, 토목직 18명, 건축직 2명, 기계직 20명, 전기직 38명, 신호 10명, 통신 8명, 총 184명입니다. 그 입사 채용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3일 날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다 했습니다. 채용 공고는 4월 3일 했고요. 원서 접수는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집니다. 필기시험은 5월 17일 토요일입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인성검사를 하게 되고, 기간은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면접은 6월 16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면접 시에 관련 입사 지원하실 때 제출하셨던 지원하셨던 기재하셨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고, 합격자 발표는 7월 4일입니다. 합격자 발표 나시면 신체 검사 그리고 결격 사유를 조회하고 최종 임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크게 달라진 필기시험은 관계 법령이 10문항이 들어왔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에서 총 법령이 10문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공 부분은 지원하는 직렬에 따라서 40문항, 그리고 NCS 50문항, 총 100문항입니다. 총 100문항을 100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 50%, 면접 50%, 총 100%에서 고득점사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고요. 면접은 다대다 양식입니다. 면접관이 3분에서 4분 정도 들어오시게 되고, 수험생도 3분에서 5분 정도 들어오시게 됩니다.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학력이나 지역 등 출신이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완전히 배제한 블라인드 면접이고, 면접 비용은 종합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 최근의 면접 트렌드는 직무 관련 평가를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토론, 경험, 발표 면접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직무 역량 평가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인성이나 인재상, 공직 적합도 등을 평가하는 공직 적합성 평가 면접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최근 5개년도 일반직 신입사원 채용 현황을 보시면 2001년, 2002년까지는 상하반기 나눠서 채용을 했는데 2003년부터는 상반기에 채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127명을 채용을 했고, 올해는 187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직 3명 빼고 일반직은 184명입니다. 약 60명 정도 늘었고, 이번에 부산시 통합채용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저희가 50%가 넘습니다. 상반기에 어떤 작년 상반기 채용 결과를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운영직 중에서는 경영학이 채용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자가 많이 몰렸고, 필기 점수도 높습니다. 경영학 16명 뽑았는데 1265명이 지원을 하셨고, 경쟁률이 약 80대 1, 그리고 커트라인도 86점으로 다른 직렬에 비해서 점수가 높습니다. 두 번째는 토목직이 이제 TO가 3명인데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것도 약 80대 1 정도 지원을 하셨습니다. 작년 상반기 채용 결과를 알려드렸고요. 지금 제가 발표를 다 마쳤는데 제 경험을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대학교 다닐 때 1년 휴학도 했었고 졸업하고 1년 반 동안 준비했습니다.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시험도 심지어 한 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해가지고 힘들게 회사에 들어왔는데, 그때 최종 합격 발표하는 날 홈페이지 인터넷을 보면서 수험 번호랑 제 수험표랑 몇 번을 맞춰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분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래서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고,
꼭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쟁률을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그래도 내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인사 담당자님 모셨습니다. 김민중 과장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시설공단 인사 담당자 김민중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교통공사 팀장님께서 너무나 발표를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발표를 진행할까 합니다. 저희는 순서는 비슷합니다. 부산시설공단 우리 공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 채용제도, 이제 자주 묻는 질문 Q&A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발표가 끝나고 나면 저희 이제 간단하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1번과 2번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1992년 2월부터 부산광역시 주차관리공단으로 저희가 출범을 했고요. 그 뒤에 동서고가도로, 그 다음에 부산시민공원, 광안대교 등을 인수하면서 부산시설관리공단, 지금의 사명인 부산시설공단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총 한 6개 분야의 부산광역시에 있는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다니시는 길 보면 동서로, 번영로 또는 만덕 2터널 등의 그런 도로 시설물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를 오시던 분인가 봐요. 부산시민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산시민공원도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그리고 중앙공원까지 부산에 있는 주요 공원들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하철을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에 있는 지하상가, 그 다음에 남포동에 있는 광복지하상가 등 지하상가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부산 영락공원, 그 다음 추모공원과 같은 장사시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2023년 5월 1일부로 부산 스포원이라는 기관과 통합을 했습니다. 부산 스포원은 경륜과 경정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혹시나 아르바이트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스포원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시설인 부산 한마음 스포츠센터도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조금 많이 유명해지고 있는 부산 콘서트홀도 우리 공단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콘서트홀에 대한 운영이나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에 따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부산에서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앞에 사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시피 조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본부, 사실 10처, 이원, 그리고 총 팀이 54개의 팀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장점 중에 장점은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1년에 한 팀씩만 다녀도 54년입니다. 정년까지 아마 다니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다양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게 우리 공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공부하고 오십니다. 2030 부산시설공단의 미션과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여기서 설명드릴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드리는 거에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와주시거나 또는 저희 지금 채용 설명회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단의 인재상은 총 3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전, 협력, 창조 이 3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도전, 협력, 창조에 대한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하실 때 잘 녹여낼 수 있다라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단 채용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직은 총 8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입사 지원서를 접수하고 필기시험, 이 부분은 저희가 부산시에서는 2022년부터 21년부터 통합 채용을 실시하면서 모든 기관이 공통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통합 채용할 때 여러 기관에 동시에 지원하실 수 없고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채용 규모라든지 전년도의 경쟁률 그리고 합격선 등을 참고해서 지원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또는 본인이 특성화되어 있는 분야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인성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인성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게 나는 조금 여유 있을 때 해야지 하다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그 제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 내에 응시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고 인성검사는 이거 가지고 단순히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괜히 나는 조금 더 잘해야 돼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 마시고 본인에 대한 그 질문에 본인에 맞는 답변을 통일성 있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괜히 이게 정답일 것 같은데 라고 하시다 보면 오히려 뭔가 좀 결과치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류 심사는 여러분들이 냈던 서류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금 간단하게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 뒤에는 이제 1차는 토론 면접, 2차는 이제 심층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됩니다. 저희는 교통공사하고 조금 다르게 제로 베이스입니다. 필기시험은 필기시험 성적에서 합격을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면접에서는 각 단계의 면접을 점수로만 판단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필기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끝, 그리고 1차 면접 합격자는 1차 면접에서 끝,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최종 면접 점수로만 결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형식적인 단계입니다. 결격 사유로 확인하고 결격 사유 이상이 없으면 최종 임용되는 단계입니다. 이번 저희 상반기 공채 규모는 총 23명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되게 많이 채용을 했어요. 거의 한 합쳐서 100명 넘게 상하반기 합쳐서 100명 넘게 채용을 했는데 작년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상당히 규모가 줄어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혹시 우리 공단에 관심을 가지셨다가 왜 올해는 이렇게 적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흐름에 따라 바뀌는 거고 작년에 또 새로운 사업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뛰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공단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참고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는 조금 특이한 부분은 방송 카메라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방송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만약에 취업 임용이 되신다라면 스폰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경륜의 이제 중개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직들은 기본적으로 채용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 다양한 전공을 가진 분들이 지원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 중에 보면 이공계 출신이 행정직에 지원해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기술직들은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혹시나 세부적인 뭐 좀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채용 상담 부스에 오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행정은 뭐 행정경영학, 그 다음에 뭐 통신 같은 경우는 운영체계론, 재료구조론 등 관련 시험
전공 시험도 같이 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NCS는 모든 기관이 공통해서 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토론 면접, 2차 심층 면접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토론 면접에서는 해당 직렬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토론 같은 경우는 다수가 한 보통 4인 4명에서 6명이 한 개 팀이 돼서 토론을 진행을 하고요. 그 토론에 대한 것을 면접관들이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의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토론 면접을 통과하신 분들은 심층 면접에서 이제 총 5가지 항목이죠. 직무적합, 조직적합, 전문지식, 조직이해 능력, 직업윤리 5가지 항목에서 평가를 받아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공무직 등에서 저희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채용 제도인데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이제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 이제 실기 시험이 몇 개 분야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 면접은 한 번만 하게 됩니다. 그 면접은 토론 면접은 아니고요. 심층 면접을 통해서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총 10명을 채용을 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서 뭐 시설관리 4명, 그 다음에 뭐 발매원, 장례지도 있는데, 장례지도 같은 경우는 영락공원에서 이제 장사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되겠고, 복지 매니저라고 해서 이름이 되게 생소하실 텐데, 도로에 다니시다 보면 두리발이라는 그 교통약자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전하시는 분들이고, 여기 관련돼서 이제 혹시나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라면 이것도 채용 부스에 오시면 자격 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시면 채용 상담 부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을 조금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가 작년까지는 자격증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 업무 자체가 현장에서 이제 시설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설 관련된 자격증을 두게 되었고요. 그래서 최소 이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원하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나열되어 있는 자격증 중에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혹시나 응시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NCS 시험을 치고요. 이제 복지 매니저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좀 특화된 시험, 전공 시험들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조금 유의해 주시고요. 그 외에 나머지 직렬들은 NCS 시험만 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관리랑 복지 매니저 시험인데,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실기시험이 이제 체력 검정입니다. 모래주머니 들고 뛰기,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같은 이제 체력 검정이 진행이 되고요. 복지 매니저는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 주행, 도로 주행 연습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 외 나머지 분들은 딱히 실기 시험은 없고요. 바로 면접을 응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년 체험형 인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당장은 채용 계획이 나가 있지는 않고요. 제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채용을 실시를 했었고요. 1개월, 한 달 정도 체험형 인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뭐 딱히 도움이 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이거 경험하고 가신 분들은 한 달 동안 우리 공단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지금 당장 졸업하지는 않고 한 2, 3학년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체험형 인턴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묻는 질문과 Q&A인데, 요거는 저희가 토크 콘서트 진행하면서 간단하게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빠르게 토크 콘서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부산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저희가
토크 콘서트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선정되신 분은 배달의 민족 5,000원 기프트 카드를 저희가 드릴 테니까요. 토크 콘서트 종료 후에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앉아 계실 텐데요.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두 기관에서 인재상으로 꼽고 있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공통적인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에사? 입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방금 10분 동안 이렇게 발표했던 거를 몰입력 있게 잘 보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잘 하실 수 있다면은 충분히 면접에서도 큰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기관에서 공통적인 인재상은 바로 창조였습니다. 창조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레퍼런스나 서사가 있다면 자소서에 잘 녹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 질문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자, 배달의 민족 기프트 쿠폰 당첨되신 분은요. 2176번입니다. 혹시 계시나요? 2176번 계시면 저희 끝나고 앞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분께 공통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입사 전에 이런 활동을 하면 내가 들어갈 때 좀 경쟁력 있게 면접도 잘 보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활동을 좀 하면 좋을까요? 학생들이. 뭐 필수는 아니지만 제 경험을 녹여서 말씀드린다면 공공기관 인턴 경험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턴 저도 경험. 2001년도에 부산시 체험연수생 프로그램 참가해서 부산 네.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때 조직 체계라든지 업무 프로세스 등을 미리 경험을 해서 입사했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도 청년 인턴 채용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앉아 계시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인턴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턴 됐을 때 혹시 꿀팁 같은 게 있으면 살짝 인턴도 경쟁력이 세요. 그렇죠? 저는 이거 지금 순화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눈치가 좀 빨라야 됩니다. 눈치도 사실 전략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분위기를 읽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 순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이것도 훈련이 쌓이면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치를 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사 생활 할 때도 되게 좋아요. 눈치 있어야 상사분들이 좋아하시고 팀원들끼리도 심각하게 끄떡거리는 거 보니까 눈치 챙기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 사회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도 물론이고. 자, 우리 김민중 과장님께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입사한 지는 얼마 안 되셔 보이는데 되게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네.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데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지원자의 특징,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하셨는지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599번님 당첨되셨습니다. 제가 지금 커닝 페이퍼 사실 들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 질문지를 주셔가지고 이거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직접 면접에 들어가지는 않아서 뭐 이런 분들이 괜찮다, 제가 뭐 이런 분들은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공통적으로 조금 밖에서 보고 그다음 면접관들을 만나봤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의가 예절이 조금 몸에 배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면접관님들께서도 굉장히 이 사람은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면접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리 연습하시고 거울 보면서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휴대폰 촬영하는 것도 좀 괜찮더라고요. 휴대폰 촬영을 해서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어갈 때 인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아이 컨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습할 때 꽤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예의가 좀 있으셨어요?
예,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너는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제 면접할 때 어떻게 인상 남기면 좋겠냐라고 궁금하시는데 되게 꿀팁 주셨어요. 다 폰 있으시잖아요. 폰에다가 동영상 촬영하면서 질의응답 식으로 간단하게 본인이 스스로 삼각대 세워놓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두 분께 우리 친구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우리 회사 좋다라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부산교통공사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네. 부럽네요. 네. 네. 여러분도 이 사원증 목에 걸고 부산교통공사 가족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원증을 두 분 다 달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또 자랑해 주세요, 사원증. 네. 네. 예, 어쩌다 보니까 자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 좀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역량도 있고 그럴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은 제가 입사할 때보다 훨씬 더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시고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입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자리 오신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되게 짧은 시간 동안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저희 5시까지 밖에 부스에서 두 분 계시는 거죠? 네, 5시까지 두 분 계신다고 하니까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각 기관 담당자님한테 가셔서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 토크 콘서트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2부 본격적인 개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2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